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통국어 문법 기출 백제 문제들 중에서 69쪽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끝까지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번호로는 73번부터 100번에 해당해요. 자, 근데 이게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미리 문제를 풀고 오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 안 푼 친구들은 영상 잠시 멈춰놓고 73번부터 100번까지 문제 먼저 풀고 와서 영상 다시 플레이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과 같이 보게 될 건데요. 일단 73번부터 74번까지 문제는 자료 해설 문제예요. 자료를 먼저 해설해보고 그 다음 문제를 푸는 건데 선생님은 이 부분 보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69쪽에 73번 문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3번 문제 1번 선지 보시면요. 현대국어 도와 저어와 같은 활용형은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대화 2번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화 2번 보면 여기 지금 제가 73번-1번이라고 되어 있죠. 도, 바, 도와 저어가 활용형으로 바뀌었네. 불규칙 활용하게 된 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지 맞는 말 되겠죠. 2번 선지로 가볼게요. 15세기 국어 도바가 현대 국어에서 도와로 나타나는 것은 여기 그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여기 거의 그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어떻대요? 소실되면서 15세기 중력부로 넘어서면서 어떻게 되었어? 앞에서는 반모음 오우가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순경은 비읍이 어간 끝에서 비읍으로 바뀐 게 아니라 순경은 비읍이 어간 끝에서 반모음 오우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정답 2번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선지부터 보시는 건 이 부분 반치음은 16세기 중엽에 사라졌다라는 얘기. 그리고 파란색 밑줄 친 부분들, 초록색 밑줄 친 부분들 각각 참고하시면 답이 아니라는 거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문제로 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1번 선지 맞고요. 3, 4, 5번 선지 각각 맞고 4번 선지 파란색으로 밑줄 쳤던 거 5번 선지 초록색으로 밑줄 쳤던 거 각각 답이 아니라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74번 문제는 간단했는데요. 전체적인 자료를 해설해 봤을 때 15세기 중엽 이전에 순경은 비읍 같은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말들과 결합했을 때 순경은 비읍 그대로 드러났고요. 17세기 초엽으로 오면서 아오와 결합된 건 반모음으로 그리고 안, 은과 결합된 것 같은 경우는 온과 운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반치음은 아예 사라졌고요. 그래서 참고해보자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것처럼 변화하여야 합니다. 그께 그저 그은, 그께 그어 그은, 눕게 누버 눕은, 눕게 누워 누운, 빗게 비서 빗은, 빗게 비서 빗은, 잡게 잡아 잡은, 잡게 잡아 잡은. 그래서 정답 1번 되겠죠. 1번이 맞는 거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넘어갈게요. 어려운 거 없죠? 그대로 자료대로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70쪽 그리고 71쪽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들 직접 구성 요소가 조금 생소할 거예요. 그쵸? 이 직접 구성 요소 어려운 건 없거든요. 단어도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할 수 있고 문장도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된 형태들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점. 단어에서 직접 구성 요소를 뽑아낼 때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단어여야 한대요. 살얼음을 살얼과 음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것처럼요. 살과 얼음으로 분석해야겠죠. 자, 둘째는 직접 구성 요소들이 그 전체 구성과 의미가 서로 통해야 한대요. 벽돌집도요. 벽과 돌집이 나눌 수 있긴 하지만 벽과 돌집으로 했을 때는 그 의미가 통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벽돌로 만든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려면 벽돌과 집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문장을 나눌 때에는 주어와 서술어 부분을 잘 고려해서 나누어야 한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가셨을 때 문제 이렇게 75번 문제는 단어를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는 문제, 76번 문제는 문장을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는 문제죠. 그래서 75번 문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나들이 옷 같은 경우에는 나들이 옷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들다라는 뭐야? 나들다 합성어에서 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뭐가 되었어? 그렇죠. 파생어가 되었죠. 이 파생어에서 옷이라는 뭐가 붙었어? 어근이 붙었어. 그래서 합성어가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가 되겠죠. 눈웃음은 웃음 먼저 결합하고 눈이 결합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말이 되는 형식으로 하자면. 자, 그러면 웃다는 웃다 어간이죠. 웃다 어간, 어근이 되었고요. 여기에 접사가 붙은 뭐겠어? 그렇죠. 얘도 파생어. 그리고 나서 다시 눈이라는 어근이 결합하였으니까 합성어가 되겠죠. 그러면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니까 얘는 맞는 말 되겠네요. 자, 드높이다는 높이다에서 어떻게 분석할까 많이 망설일 텐데, 높다는 원형이었다가 높다 원형이었다가 이가 붙은 형태죠. 높다 원형에 이가 붙은 형태. 이는 어떤 사동이나 피동의 의미가 되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어근에 이가 붙은 다음 드가 붙은 형태. 그러면 어근에 접사가 붙은 파생어에 다시 접사가 붙은 형태죠. 그러면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파생어가 되겠네요. 집집이는 요렇게 결합하고 요렇게 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명사와 명사,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에 이라는 접사가 붙은 형태, 파생어가 된 형태. 그러면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가 되겠네요. 놀이터는 놀다 어간에 이라는 접사가 붙은 형태의 파생어에서 다시 접사가 붙은 거, 파생어. 그러면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파생어가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면 됩니다. 옆에 이 부분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장이에요.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로 나누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지인은 목소리가 곱다. 지인은 느는 가라는 조사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이거 주어네. 목소리가도 주어인데? 곱다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서술절이죠. 이건요, 목소리가 곱다는 두 번째 주어, 두 번째 서술어예요. 안겨있는 주어 서술어고, 목소리가 곱다 전체가 첫 번째 서술어 역할을 합니다. 그쵸? 그럼 나눌 때 지는 과 목소리가 곱다로 나눌 수 있겠죠. 이거 맞는 말 되겠네요. 그쵸? 이거 옳지 않는 거 고르는 문제였어요. 소포가 도착했다고 들었다. 자, 이건요, 소포가 도착했다는 것을 들은 거잖아. 그치? 들었다를 소포가 도착했다고 꾸미고 있고, 요거 인용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누가 들었어? 들은 주체. 주어는 생략되어 있어. 들었다가 첫 번째 서술어.
소포가가 두 번째 서술어 도착했다가 소포가가 두 번째 주어 도착했다고가 두 번째 서술어가 되겠죠. 자, 그럼 나눌 때 소포가와 도착했다고 들었다로 나누는 게 아니라 생략된 주어와 소포가 도착했다고 들었다. 생략된 주어가 주어부, 소포가 도착했다고 들었다가 서술부가 되겠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전체는 묶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포가로 나누려면요. 소포가와 도착했다 고로는 나눌 수 있어요. 안에 있는 안긴 문장을요. 그렇지만 소포가 도착했다 고와 들었다로 나눌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밑에 것도 해보면요. 요거는 주어, 그 다음에 미애에게 부사어, 선물을 목적어, 주었다 서술어가 되겠죠. 부사어는 서술어를 꾸미고요. 목적어도 서술어의 객체가 되겠죠. 주었다의 객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가 서술부라고 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술 부분. 그러면 주어와 서술 부분으로 나누려면 동수 가와 미애에게 선물을 주었다로 분석되겠죠.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 밝혀졌다. 그가 주어고요. 기부자임 서술어인데 요거는 안겨있는 문장의 주어, 안겨있는 문장의 서술어예요. 밝혀졌다가 바깥 부분의 서술어가 되는데 그럼 밝혀졌다의 주어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이라는 주격 조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 전체가 주어가 되겠죠. 그럼 나누려면 어떻게 나눠야 돼?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 이와 밝혀졌다로 나눠야겠죠. 4번 맞는 말 되겠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요 문장이 안겨 있습니다. 근데 뭐뭐는 말이라고 말을 꾸미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 주어절이죠. 명사절의 주어 역할. 밑에 있는 거는 그쵸 관형절이에요. 말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요 말 자체가 바깥에 있는 문장의 주어, 명언이다가 서술어가 되겠고요. 안에 또 있죠. 그치?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그래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이어진 문장이 관형절로서 안겨있는 느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까지로 끊겨야겠죠. 왜냐하면 말은을 앞에 있는 문장이 꾸미고 있는 형태니까 전체적으로 주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번도 맞는 거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요. 결국은 어디까지가 서술어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주어 부분이야만 확립된다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76번까지 한번 해설했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건 엄청 이야기가 많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도 읽어봤을 테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렇죠. 어두자은군 중에서 비읍 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두자은군. 두 번째가 히읗 종성 체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요거 정리하면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위 대화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제가 밑줄 먼저 치고 왔는데 빨간색 밑줄 친 부분 보세요. 히읗 종성 체언을 이야기하고 있나 봐요. 히읗이 히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는 연음이 되어 나타났대요. 당시에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 77번, 3번에
15세기 국어 히읗 종성 체어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말 앞에 히읗이 실현되지 않았겠군. 본문을 통해서 바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적절하지 않는 거 고르는 문제였고요. 정답 3번 되겠죠. 넘어갈게요. 78번 문제도 쉬운데요. 결국은 기역 니은이 뭐냐면 기역이 현대 국어의 비읍 어두 자음군 군의 형태적인 증거가 나타나 있는 부분. 니은이 히읗 종성 체언의 형태적인 증거가 나타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려면 뭐야? 결합할 때 비읍이 없었어. 분명히 휘와 쓸다가 결합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옛말에 쓸다가 붓쓸다 비읍이 붙어있는 어두자음군이었기 때문에 그 비읍의 형태가 휘 밑으로 들어가서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비읍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어떤 결합에서 비읍이 보인다 한다면 비읍 어두자음군의 증거가 되겠죠. 그게 보이는 게 휩쓸다 햅쌀 아닌가요? 반면에 뭐 숙공이라든지 안팎이라든지 들뜨다에서는 이유 없는 비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와 B가 어두자음군의 증거가 되겠죠. 그럼 정답은 1번 아니면 3번이네요. C 아니면 D가 맞는데 히읗 종성 체언에서는 히읗이 종성으로 왔기 때문에 그 히읗과 그 다음 결합하는 말, 그러니까 안이 만약에 안 히읗이었다면 그 다음 결합하는 말에 초성 비읍과 히읗이 합쳐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그쵸? 축약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 축약이 일어나면서 히읗 플러스 비읍이 피읍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센 소리가 초성에 나타나게 되는데 뒤에 결합한 말에 거센 소리 초성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D밖에 없겠죠. 정답 3번 되겠네요. 그러니까 현대말의 증거에서는 비읍 어두 자음구는 합성될 때 비읍이 생성되는 경우가 증거가 되는 거고 히읗 종성 체어는 축약이 일어나는 게 증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모음 조화에 대한 거예요. 모음 조화에 대한 거. 모음 조화와 그리고 밑에 밑에 문제를 확인했을 때는 활용형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쪽수로는 74쪽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활용함에 있어서 모음 조화가 모두 지켜졌는지를 보면 돼요. 왜? 기역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같은 어미도 선행하는 어간의 모음에 따라 규칙적으로 선택된 경우. 니은은요, 일부 용언의 어간 뒤에 아어 계열의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이루어지는 모습. 이게 중세에서의 모습과 현대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79번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아와 결합했죠? 잘 눈에 안 띄네. 아와 결합했죠? 그래서 아 활용형이 왔죠. 어간 아와 결합했죠? 아 활용형이 왔죠. 맞잖아, 그치? 결합이죠? 어간에 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활용형에도 어가 있어요. 활용형에도 어가 있어. 맞는 말 되겠죠. 여기 지금 아래 아가 왔죠. 이는 중성 모음이니까. 아래 아, 오. 둘 다 양성이네요. 그래서 아가 결합했죠. 양성이네요. 얘는 우, 음성 모음이 됐네. 그래서 어가 결합했죠. 음성. 맞죠? 물론 15세기 국어에서는 양성 모음이었던 게 현대에서 음성 모음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활용형에서 각각 양성, 음성이 결합했기 때문에 모음 조화라 볼 수 있어요. 어간이죠. 음성이에요. 어가 결합했죠. 어간에 어가 결합했죠. 맞는 거 되겠습니다. 아래 아 어간에
야가 결합한 거 양성의 양성이네요. 현대국어 어간 여가 결합했네요. 양성의 음성이 결합했네. 이게 아니죠.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뭔지 알겠죠? 음성 양성 너무 쉽지? 양성 모음은 밝은 소리 아나, 아래 아나 뭐 요런 것들 또는 야나 그치? 음성 모음은 어두운 소리 어나, 우나, 으나, 여 이런 것들. 그래서 양성은 양성, 음성은 음성 결합하는 게 모음 조화인데 가득하여 같은 경우는 양성인 어간에 음성인 미가 결합했기 때문에 모음 조화라 보기 힘들겠죠. 정답 5번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이 이제 80번 문제예요. 80번 문제. 80번 문제에서 좌절했을 거야. 왜? 외계어가 적혀 있거든요. 그쵸? 잘 모르겠지.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아는 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현대어 보면서 일단 보세요. 현대어 보면서. 현대어에 대입해보면 되잖아. 겨슬에 저게 뭐지? 밑에 겨울에라고 되어 있죠. 소음 둔 오살잎띠. 소음 둔 오살잎띠. 밑에 보니까 소음 든 옷을 입지라고 되어 있잖아. 그쵸? 현대어 풀이를 토대로 가나 나를 보면 좀 더 확실히 해설하기가 편합니다. 그쵸? 해석하기가 편하죠. 자, 그래서 보면요. 1번 선지 15세기에는 한 단어 내에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가의 곁을과 하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군. 뭐 모음 좋아하는 모음만 보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보면 곁을에서는 여랑 으 하라에서는 아래아랑 아래하잖아요. 여 뭐야? 음성이지. 으는 뭐야? 음성이잖아. 아래아 뭐야? 양성이지. 똑같이 아래하니까 양성이겠지. 음성은 음성끼리, 양성은 양성끼리 모음 조화가 매우 잘 지켜졌다 알 수 있죠. 그러면 2번 선지로 넘어갈게요. 15세기에는 체온의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지켜졌음을 가의 오, 살과 주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일단 우리는 두 가지를 분별해야 돼. 얘가 목적격 조사는 맞니?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니? 두 번째. 자, 그럼 오살과 죽을이 목적격 조사를 달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자, 겨슬에 소음 든 오설, 오슬 목적격 조사 맞네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두 호바로서 죽을 할 때 죽을 목적격 조사 맞네. 자, 그럼 목적격 조사는 맞아. 목적격 현대어 풀이를 보니까 목적격 조사 자리에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격 조사는 맞는데 오살 죽을이 각각 양성인지 봐야겠네. 음성인지도 봐야겠고. 오 양성 아래아 양성 유 음성 음성 양성의 양성이 음성의 음성이 모음 조화도 지켜졌네요. 목적격 조사도 맞고 모음 조화도 맞으니까 2번 선지 맞는 거 되겠네요. 그쵸? 어려운 거 없죠? 용언의 어간에 더가 결합할 때에는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가의 하더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군. 자, 그럼 볼게요. 각각 양성, 음성, 양성이네. 모음 조화 지켜졌어, 안 지켜졌어? 안 지켜졌잖아. 음성이 중간에 꼈잖아요. 요게 모음 조화가 지켜지려면 하다라가 돼야겠죠. 하다라. 그치? 그러니까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도 맞는 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세기 모음 조화의 약화에 따라 조사 사용에 혼란이 있었음을 초화와 팍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군. 초화와 팍과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 일단 모음 조화를 볼까?
초, 양성, 오, 아,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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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성, 오, 아, 양성, 양성, 양성. 모음조화 지켜졌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17세기 모음조화 약화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게 어디 있냐 여기 가서 본다면요. 16세기부터 모음조화 약화가 시작되었대요. 아래아 소실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은, 을, 의 등과 조사, 점차, 의 등으로 통일되었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이런 조사들에서 나타나겠지. 모음조화 약화에 대한 이야기는요. 근데 지금 와, 과는 저 위의 조사랑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본문에서도 그렇고 그냥 얘만 분석했을 때도 그렇고 4번은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둘째 음절 아래 아가 으로 변하였음. 가의 나말과 나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원래 나말 아래 아가 써였던 게 나물 으가 쓰였잖아. 아래 아에서 으로 변화했잖아요. 맞는 거 되겠죠? 그래서 정답 4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79번, 5번, 80번에 4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중세 국어 나와서 조금 정신이 피로할 거야. 그래도 우리 조금만 힘내서 한번 100번까지 달려볼게요. 자, 이제는 높임 표현이 나올 거야. 높임 표현. 81번이 높임 표현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위에 있는 거는 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든지 중세 높임 표현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일단 81번 문제는 현대 높임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냅다 8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분석해봤어, 선생님이 미리. 보니까 아버지는 허리가 아프시어서로 분석할 수 있죠. 왜 근데 아버지의 허리가 편찮다라고 안 하고 아프다고 했을까요? 이거 간접 높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허리가 아프시다 할 때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간접 높임한 거야. 뭐를? 아버지 신체 부위인 허리를. 그러니까 주체 높임에서 간접 높임이 있는 것만 보면 1번 아님 2번 아님 4번이겠죠. 자, 그럼 객체 높임 볼게요. 할아버지를 뵙고 뵙다에서 객체 높임 특수어휘가 쓰였는데 누구를 뵙다고 그랬어? 할아버지를 뵙는다 그랬지. 현영이를 높인 건가요? 아니요. 현영이가 보게 되는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뵙다를 썼어요. 그럼 객체 높임 있네요. 특수어휘를 통한 객체 높임. 그러면 정답 1번 아님 3번 아님 5번인데 그렇게 되면 정답 1번밖에 없겠죠. 뒤에 씁니다는 상대를 높이기 위해 쓴 종결어미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체 높임은 간접 높임으로 실행되고 있고 객체 높임 있고요. 상대 높임은 높임 표현입니다. 종결어미를 통해서 실행되고 있죠. 어려운 거 없죠? 1번 답입니다. 자, 밑으로 그 다음 쪽으로 가보시면 82번 문제인데요. 또 머리 아파지기 시작했어. 그치? 이것도 현대어 풀이를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인의 지병을 요자이 기싸바니 이거 인의 군대를 요동 사람이 기뻐하니 성손이 일노하시니 600년 천하의 낙양의 올만이이다. 성손이 한 번 노하시니 600년의 천하가 낙양으로 올마간 것입니다. 성종을 매셔 구천에 가려 하시니 성스러운 어른을 모시고 저승에 가려 하시니 하늘이 부마 달래샤 두 공작을 그리시니이다. 하늘이 부마를 달래시어 두 공작을 그리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용비어 첨가 중에 일부이죠. 어려울 거 없죠? 밑에 있는 현대어 풀이부터 보시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기억은 현대 국어와 달리 선어말 어미 zap을 사용하여 기억에서 보면요. 기사반에 저거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냐. 요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기타어간에 삽이라는 높임 표현 그리고 니라는 어미가 사용된 거죠. 그럼 삽은 뭘 높이실까요? 뭘 높였을까요?
그쵸? 요동 사람들이 기뻐하시니 정도가 되겠죠? 요동 사람들이 기뻐하시니. 그러면 주체 높임인데 얘는 뭘 높이는 거야? 객체 높임이야. 그럼 뭘 높였을까 다시 생각해보면. 군대를 기뻐하다. 잖아요. 그쵸? 객체는 군대를 밖에 없잖아요.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군대를 높이고 있죠. 맞는 말 되겠습니다. 왜?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니까. 니은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여 성선을 높이고 있다. 맞는 거 되겠죠? 주체 높임. 디귿 현대 국어와 달리 총자를 높이기 위해 이라는 선어말어미가 사용되었다. 옮은이이다 라고 하죠. 옮은이이다. 옮아간 것입니다. 할 때 입니다라고 안 하고 이다라고 하죠. 여기에 이다 할 때 이가 상대 높임이 되겠죠. 맞는 거 되겠죠. 리을 보시면요. 매셔 모시고는 성스러운 어른을 높이고 있어. 근데 현대어 풀이를 봤을 때 성스러운 어른은 목적격 조사랑 붙어 있잖아. 그럼 객체 대상을 높이는 거 아닌가요? 주체를 높이기 위한 특수한 어휘? 아니죠. 객체를 높이기 위한 특수한 어휘. 그래서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품사에 대한 문제예요. 품사 문제는 생각보다는 좀 쉬웠을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이거는 정답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직까지는 보면요. 아직까지 할 때 보조사. 까지는 보조사. 그 사실을 목적격 조사. 아무도 보조사. 조사 몇 개? 조사 4개. 조사 각각 3개? 아니죠. 나머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74번이요. 하나씩 볼게. 둘에 5을 더하면 7이다.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면 이건 체언이란 얘기예요. 체언인데 숫자를 뜻하는 체언들 수사라고 하죠. 개를 꾸밉니다. 개는 단위 명사고요. 명사를 꾸미는 거 관형사 되겠죠. 기억의 예로 옳지 않습니다. 기억의 예는 명사 부사여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너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자, 이거 커서가 각각 심리를 꾸미고 되고 싶니를 꾸미고 커서 들어가다를 꾸미는 것 같아요. 들어가지 않는다를 꾸미죠. 그래서 각각 부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거 부사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부사어 자리에 있는 거고 각각 봤을 때는 너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여기에서는 내가 잘하는 상태죠. 동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잘하는 모양새니까 잘하는 어떤 활동이니까 그쵸? 가구가 커서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큰 상태가 되겠죠.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품사 통용으로 보이고요. 똑같은 크다인데 하나는 동사, 하나는 형용사. 그렇지만 얘가 뭐 부사이진 않죠. 그래서 정답은 아닙니다. 19 모두가 조사가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사 아님 대명사 아님 수사인데 어떤 걸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모두는 쏟았다를 꾸며요. 부사죠. 그렇죠? 여기 있는 서술어를 꾸미니까. 그래서 명사, 부사 정답 3번 되겠네요. 법대로 겉대로 둘 다 조사고요. 얼음장 가치는 지금 앞에 있는 단어에 붙어 있으니까 조사임을 알 수 있죠. 모두 같이 학교에 갑시다는 같이 갑시다를 꾸미죠. 부사예요. 그래서 부사조사. 정답은 3번밖에 없네요. 그쵸? 품사 문제는 생각보단 쉬워요. 여러분들이 배운 지 좀 오래돼서 헷갈릴 뿐이지.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이제 명사 파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명사를 파생할 때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 놓은 거 세 방법이 있대요. 명사에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 용언의 활용형이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가 앞에 오는 경우, 그리고 명사가 아닌 품사들로 이루어진 경우, 첫 음절만 따서 만들어진 경우, 앞말의 음절과 뒷말의 둘째, 셋째 음절을 따는 경우, 이렇게 6가지 방법이 나와 있고, 이 방법대로 이제 만들어진 거, 이 사례에 해당하는 것만을 읽는 대로 고르래요. 줄임말 관련된 거 안 나왔죠? 개살구는 단어 파생입니다. 파생. 합성이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아예. 사범과 대학은 두 명사가 어울린 거예요. 그쵸? 맞죠? 얘는 명사. 명사인데 각각 첫 음절과 첫 음절을 딴 거.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에서 나왔던 방법이죠. 형용사에서 점잔을 만들었다? 이거는 나온 방법은 아니에요. 비빔과 냉면, 명사와 명사를 합쳐서 만든 거 맞죠? 명사. 위에는 첫 음절, 밑에는 명사. 그래서 정답은 디귿 미음 2번 되겠죠. 86번은 기억의 예로 적절한 건데 기억이 명사 아닌 것들끼리 뭉쳐져서 명사가 된 경우. 잘, 못은 둘 다 부사예요. 부사 2개가 만나서 명사가 되었으니까 정답 1번 되겠죠. 자, 넘어가서요. 이제 사동과 주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피동과 능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사동 표현은 주동문의 동사나 형용사, 어근의 사동 전미사, 이을이기, 우구추가 붙거나 개하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15세기 국어에 대한 이야기도 밑에 잠시 있죠. 넘어가서 바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 리을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해요. 딴 거 다 맞는데 정답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 디귿 부분 볼게요. 먹였다. 이거 단형 사동이잖아. 뭘 이용한 사동이야? 전미사를 이용한 사동이야. 이럴 경우에 문제점이 생겨요. 그게 뭐야? 중의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중의적이냐면 간접, 직접으로 나뉘어요. 이 문장에서 보자면요.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다. 이거는 먹도록 시킬 수도 있어요. 먹게 시키다. 야, 너 우유 먹고 와. 먹어.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기가 너무 어린 거야. 그래서 입에 직접 먹을 수 있게 입에 넣어주는 경우. 이렇게 직접 먹이는 경우. 이 2가지죠. 근데 먹게 하였다라고 하면은 간접의 의미만을 가집니다. 얘는 장형사동이고요. 개하다를 사용했죠. 자, 그러면 5번은 요거 2개가 서로 자리를 바꾸어야겠죠. 디귿은 리을과 달리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의미 모두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로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8번도요. 어렵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씩 볼게요. 기억은 동일한 어근에 결합하는 사동 전미사가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에 다른 경우가 있음. 그렇죠? 여기에서는 우가 결합하고요. 밑에서는 리가 결합하잖아요. 니은은 개하다 해당하는 15세기 국어의 개, 아래야 하다가 쓰인 모습. 여기 개하야 있죠? 아래야 하다가 쓰였네요. 맞는 거 되겠죠?
디귿은 15세기 국어 어근과 사동 전미사 결합된 형태를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 다른 양상. 원래는 안희시고인데 지읒 디귿 합쳐서 여기선 치라고 적어버렸죠. 맞는 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은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사동 전미사가 15세기 국어에 쓰인 양상. 지금은 살리시겠습니까죠? 리. 근데 이때는 사라가 쓰였죠. 보여주네요. 그쵸? 나 맞는 거 되겠는데 5번 선지만 보세요.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의 어근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 어근을 결합하는 사동 전미사가 달라졌나요? 똑같이 기가 결합했는데요. 그렇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어진 문장, 절, 이런 말 나옵니다.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장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89번 문제 문장인데요. 요것도 하나씩 분석해 보자면 잘 다져지는 음식을 꾸미죠. 관형절이고요. 아이가 먹기에 알맞다. 명사절인데 이 명사절이 애라는 부사격 조사를 만나서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어. 자, 나는 그가 소리도 없이 사라졌음. 그가 소리도 없이 사라졌음을 이 명사절이죠. 명사절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명사절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친구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부사절이 있는 경우예요. 소리도 없이가 부사절이죠. 그 다음에 운동장을 달리는 관형절이고요. 발밑을 조심하라고 인용절 정도가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자, 기억은 니은과 달리 명사절에 조사가 붙어 부사어로서의 기능. 그렇죠. 니은은 소리도 없이 그냥 부사절인데 기억은 명사절의 부사어 역할을 보여요. 맞죠? 니은은 기억과 달리 부사절이 사용되어 용언을 수식 맞는 말 되겠고요. 디귿은 니은과 달리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인용절이 있다. 맞는 거 되겠죠? 기억과 디귿은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암기문장. 관형절에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지 보자면 기억에서 잘 다져지는 음식 할 때는 음식이 잘 다져졌다. 음식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었죠. 운동장을 달리는 나, 이것도 내가 운동장을 달린다. 내가라는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거 되겠죠. 니은은 암기문장 안에 또 다른 암기문장이 안겨있는 게 맞아. 디귿은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90번으로 넘어갈게요. 90번 정답만 보자면요. 4번 가의 마자리 멀면과 다의 불휘 깊은을 보니 은이 붙어있는 관형절이 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군. 뿌리 깊은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마을이 멀면은 이어진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어진 문장. 그렇죠? 마을이 멀면 걸식하기 어렵다. 걸식하기 어렵다 정도는요. 주어가 걸식하기 어렵다라서 어떻게 보면은 명사절이 안겨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마을이 멀면 걸식하기 어렵다는 문장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이어진 문장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면은요. 어떤 절을 만드는 이런 관형사형 어미라기보다는 면은 뭐겠어요? 연결어음이겠지. 그러니까 관형절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없겠죠.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파생과 관련된 이야기야. 근데 우리 이거 되게 헷갈리죠. 전성어미냐 파생이냐. 파생 전미사는 단어를 만들고요. 전성어미는 품사를 변화시키지 않고 단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사형 전성어미가 앞만 붙어도 명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고요.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으면 명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요거는 91번도 정답만 볼게요. 정답 4번인데 왜 4번이냐면요. 높이의 형태를 보면요. 높이가 뭐고 높이가 뭔지를 봐야겠죠. 여기 있네. 중세 국어에서 명사 파생 전미사는 의나 의. 그쵸? 부사 파생 전미사가 이었대. 그러면 의의 형태가 붙은 게 명사. 이의 형태가 붙은 게 부사겠죠. 얘는 의의 형태가 붙었네. 그러면 명사잖아. 이의 형태가 붙었으니까 부사잖아요. 반대죠, 반대. 그래서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만 묶인 거. 기억이 명사형 전성어미였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다 적어봤어요. 자,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만 묶인 거 찾으라고 하는데요. 많이 암은 안긴 문장이에요. 명사절의 서술의 역할을 합니다. 암 자체가요. 그러니까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 얘는 전성어미가 되겠죠. 품사가 바뀌지 않고 서술어 자리 그대로 있는 경우요. 명사형 전성어미가 맞아요. 근데 격하는 관용어잖아요. 관용어. 관용어의 꾸밈을 받는다는 건 슬픔이 명사라는 얘기야. 얘는 명사로서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은 거죠. 전성어미가 아니라. 얘 때문에 정답 아니겠네. 멸치볶음 이거 사전에 쳐보면 붙어 있거든요. 명사예요, 명사. 멸치볶음을 멸치볶다, 멸치볶은 거, 멸치볶음 뭐 이런 식으로 변형하기가 어렵죠. 그쵸? 서술성이 없습니다. 멸치볶음 자체가 명사이기 때문에 볶음도 명사고요. 얘는 전미사가 붙은 경우예요. 이것 때문에 정답 아니겠죠. 몹시 기품은 몹시가 부사어이기도 하고요. 또 애도 조사가 붙어 있는 걸 보면 얘는 그냥 명사절인 거예요. 명사절에 조사가 붙어 있는 거야. 부사 역할을 하는 명사절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전성어미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첫 번째 문장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는 거지. 두 번째 문장은 전성어미가 맞습니다. 3번 선지 보시면요. 관용어의 꾸밈을 받는 묶음은 단위명사, 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명사 파생 전미사인 거죠. 근데 무용수들이 군무를 춤은요. 부사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 서술어기 때문에 명사형 전성어미다 라고 볼 수 있는데 3번 선지도 첫 번째 문장 때문에 답이 아니겠죠. 4번 선지는 부사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안긴 경우 두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전성어미라서 정답 4번이네요. 5번 선지는요. 울음 섞인 같은 경우에 목소리를 꾸미고 있으니까 울음 섞인이 관형절은 맞는데 울음은 관형절의 주어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미사라고 볼 수 있어요. 밑에 거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의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웃음이 서술어, 품사가 안 바뀌었고 전성어미가 붙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첫 번째 문장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서술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서술성이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는 어디에 꾸밈을 받는지. 관용어의 꾸밈을 받으면 서술성이 없는 거. 부사어의 꾸밈을 받으면 서술성이 있는 거겠죠. 요 서술성이 있냐 없냐, 꾸밈을 어디에서 받냐, 요거 두 가지를 보시고 판별하시면 됩니다. 조사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는 조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명사절에도 조사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서술성을 가진 친구 뒤에도 조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성을 가지냐, 꾸밈을 뭐에서 받냐, 이런 걸로 판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4번이에요. 94번은 이제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인데 93번은 합성어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살피다 같은 경우에 보고 살피다가 붙어서 보살피다가 된 거죠. 그럼 중간에 뭐가 없어?
용언의 연결형에 연결 어미가 없잖아요. 이거 뭐야? 비동사적 합성어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94번도 그런데요. 진흙 같은 경우에는 질다와 흙이 만나서 된 거죠. 이 질다가 관형사형이 된 거야. 즌도 마찬가지겠죠. 원래 질다였다가 즌이라는 관형사형이 된 거니까 비동사적 아니고 동사적이 되겠죠. 비동사 동사 합성어는 생각보다 그 단어 배열법만 안다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3번 같은 경우 93번의 3번 같은 경우는 용언 두 개가 만날 때 중간에 연결음이 있어야 하는데 빼먹었으니까 당연히 비동사적이고요. 94번의 2번 같은 경우는 관용사용 어미가 똑바로 붙어서 명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통사적이죠. 이런 단어의 배열법만 안다면 뭐가 통사적이고 뭐가 비통사적인지 빠르게 구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기에도 보이겠지만 품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억이 명사, 니은이 동사, 디귿이 수사, 리을이 조사, 미음이 관형사에 대한 이야기죠.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판별해 보시면 요렇게 됩니다. 요거 그대로 따라 적으세요. 옛날 명사예요. 요거 옛날 사진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거 관용어 아니야? 관용사 아니야? 하겠지만 관용어는 맞아요. 옛날의 사진에서 조사가 생략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관용어 자리에 있지만 명사죠. 명사 플러스 조사가 관용어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관용격 조사가 생략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명사, 명사, 조사, 동사, 형용사, 명사, 수사, 조사, 동사이고요. 이 형용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용어 자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정답은 5번 되겠죠. 즐거운은 형용사입니다. 관용어지만 형용사예요. 어려운 거 없죠. 96번. 정답 4번이에요. 4번만 보자면 있다 없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품사 통용인 거죠. 상태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움직임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기 지금 예문에서 보시면요. 돈이 있다, 돈이 없다 같은 경우는 그쵸? 이거는 형용사죠. 돈이 있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동사라서 있는, 없는이라는 현재형이 쓰이냐? 그건 굳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있는, 없는의 형태가 쓰일 수 있는 건 있다, 없다 자체에 형용사의 의미도 있고 동사의 의미도 있어서예요. 그러면 있다와 없다는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동사로 쓰이고 있다가 아니라 형용사로 쓰이는데 예외적인 부분인 거죠. 왜? 의미가 모호하거나 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도 있냐면요. 여기 지금 A 부분에 있어요. 다만 있다의 경우에는 품사를 분류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 존재, 소유와 같이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있다는 형용사로 한 장소의 머뭄의 의미인 있다는 동사로 분류되는데 동사 있다뿐만 아니라 형용사 있다가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하기 때문에 형용사 없다의 경우에도 반이어인 형용사 있다와 동일한 활용량사. 자, 그래서 형용사도 는과 결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있다 없다가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형용사로 쓰이는데 그냥 는과 결합한 경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답 4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7번으로 갈게요. 이거는 사동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미사와 어떤 장형사동에 대한 거 문법적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결국은 사동, 피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문제 2개에서. 97번 문제에서는 그래서 사동 표현 또는 봤을 때 피동 표현에 대한 걸 묻고 있네요. 자, 1번 선지 보면요. 비우어의 어간과 시간이 빈다, 비다의 어간이 같다라고 했는데 비우다와 비다라서
각각 어간이 비우와 비로 서로 다릅니다. 1번은 정답이 아니겠죠. 적절한 거 고르는 거니까요. 높이는 형용사 높다의 어간 높의 전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부사가 되겠죠. 높이 나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날다를 꾸미고 있잖아요. 그쵸? 명사가 아니라 부사. 3번은 맞는 말 되겠고요. 4번 끓였다 어근에 붙은 전미사 이는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결합하지 않죠. 모든 동사에 이희리기 우구추 중에 선택해서 결합합니다. 사동의 의미를 넣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이가 자유롭게 결합하지 않고 이희리기 우구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합하죠. 그리고 중간에 다른 형태소가 끼어든 건 명사라고 보기 힘듭니다. 일찍 오시기는요, 요거 명사절이라고 보면 돼요. 오시기는 아까 우리 그 파생과 서술성을 이렇게 나눠서 구별한 것처럼 오시기의 기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아니고 명사형 전성어미인 거예요. 그럼 얘는 명사가 아니라 그렇죠? 오시다 동사가 되겠죠. 명사이다가 틀렸습니다. 정답 3번 되겠죠. 98번은 간단한 사돈피동 판별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별했고요. 저는 4번이 정답입니다. 어려운 건 없죠? 자, 그 다음에 어근 결합, 파생, 파생과 합성법에 대한 문제가 99번, 100번 문제였어요. 99번 문제 보시면요. 요것도 답이 너무 터무니없이 쉬워서 바로 볼게요. 그냥 4번이 답이었어. 왜? 깨트리는 깨트리다, 깨트리고, 깨트리여서 이런 거 보면요. 깨트리는 그대로 있고 뒤에 있는 부분이 변하죠. 깨트리는 어간이고요. 는만 어미라고 볼 수 있어요. 나누려면 깨트리와 는이 결합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100번도요. 지금 가의 형태를 보면 여기 지금 탐구 결과 보면 미지칭, 인칭 대명사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가 결합했던 형태인 누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됐대요. 그러면 가에 나와 있는 누를 할 때 누와 누구 할 때 누와 누구 할 때 누는 다 같은 미지칭, 인칭 대명사 누구요. 거기에 르이나 고나 구가 결합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의 미지칭, 인칭, 대명사 형태는 누밖에 없습니다. 고나 구는 보조사니까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여기까지 해서 뒤에는 조금 후루룩 이렇게 나간 게 있는데 뒷부분이 오히려 쉬워서 그랬고요.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57분이나 됐는데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문제 답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꼼꼼히 매겨보시고 잘 모르는 문제는 다시 돌아가서 복습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